안녕하세요. 주식회장 평택도비예요. 어,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님 고영님께서 에너지를 익절하고 넷플릭스로 갈아탔다 이 댓글을 저한테 한번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넷플릭스가 뭐 에너지보다 더 단기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에너지나 어, 옥시덴탈을 지금 매도할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이번에 미군 델타포스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침공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까지 체포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기름 뭐 원유 뭐라 해야 되나요?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국제 원유 메이저들 쉐브론이랑 엑슨모빌은 되게 뛰었죠, 주가가. 근데 그렇게 뛴 거는 좀 저는 베네수엘라 개발에 대한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뛴 호재라 생각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에너지나 옥시덴탈처럼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를 채굴 하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 켰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전 진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황을 봐가면서 느끼고 대응 방안으로 생각해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유가를 결정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써서 좀 미안하지만 트럼프, 빈살만, 이 둘이에요, 우선은. 그리고 이 둘은 근데 지금 현재는 저유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빈살만도 저유가 증산하고 있죠. 원유 증산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저유가 기조에 들어가 있으면은 오일 채굴 기업이 많은 미국이나 사우디가 둘 다 기업들의 수익률, 원유 자국 기업들의 수익률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왜 지금 저유가를 유지하게 되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저유가를 지금 정책적으로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가 무엇인가? 빠밥. 미국 중간 선거예요. 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지금 물가를 낮추겠다, 트럼프가 공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물가 잡는 대통령, 이걸 자기 이미지로 너무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유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뭔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원유까지 미국이 확보함으로써 저유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죠, 추후에도. 그리고 빈살만 황태자는 트럼프와 친한 사이예요. 한때 바이든이 막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 바이든 시절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직접 가서 5일 좀 증산해 주세요 했는데 쌩까고 감산해가지고 엄청 고유가로 바이든 대통령을 많이 괴롭혔죠.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선거, 선거 후 이건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선거 후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략적인 예상, 제 생각엔 99.9%의 이들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이 보여요. 지금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 그럼 선거 후에 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건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이 사람들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 모든 행위를 일단 타도 차이나,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는 오일들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도 중국이 싼 값에 유가를 써서 세계 제조업 공장의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걸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오일을 공급하는 나라들,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미국이 요즘 손을 많이 뻗치는 나라들이죠.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때려잡으려고 하고,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때려잡으려고 하고, 러시아는 푸틴이랑 사바사바를 해서 좀 유하게 중국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거 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대선. 이때 트럼프는 3선을 원하는 것 같은데, 타도 차이나를 해버리면 대선 때는 뭐 물가가 관계없이 중국을 정말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진짜 중국의 경제를 이 고유가로 위협해서 내려앉혀버리면은, 지금 저유가, 미국 물가에 관계없이 대중들은 트럼프에 환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도 차이나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타도 차이나만 이룩할 수 있으면은 그때 가서 뭐 29년쯤 되겠지. 그때 가서는 뭐 저유가든 고유가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미국 국민들한테는 그땐 사실상 인기 투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중국을 잡고 나면은 그때는 고유가라도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도 차이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잡대를 잡고 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다 중국에 염가 판매, 바겐세일을 해서 팔고 있거든요. 특히 베네수엘라가 제일 심하고, 이란도 마찬가지. 러시아가 그나마 10%, 15%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거의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20%씩 할인해서 중국으로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치인데, 러시아는 대충 10%에서 15% 할인한 게 맞는 것 같고, 베네수엘라는 차관에 대한 원금 이자를 못 내서 기름을 파는 거, 오일로 돈을 대신 갚는 거기 때문에 정말 20% 이상 염가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란은 정확히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란도 지금 경제가 고립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에 비싸게 원유를 넘기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트럼프는 고유가를 결론적으로는 원하겠죠. 중국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그리고 빈살만도
이렇게 지금 저유가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목표가. 빈살만이 원하는 목표는 네옴시티,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너무 좀 일시적인 거니까 일단 생략을 하더라도 석유자원을 대체 에너지, 석유자원에 대한 대체 에너지, 그리고 대선 후에 트럼프가 자기랑 빈살만이랑 친한 트럼프가 계속 미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은 친미 기조를 유지해 갈 수 있겠죠. 하여튼 빈살만은 네옴시티 건설하고 대체 에너지, 원전이나 뭐 태양광 같은 고갈되어가는 석유 화학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육성에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필요한가? 돈이 필요하죠. 돈을 많이 모으려면 빈살만 역시도 고유가가 궁극적인 미국 선거 때까지만 기다려주고 그 뒤로는 감산을 참을 수가 없어요. 고유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두 그래, 고래 이 두 고래들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두 트럼프랑 빈살만이랑 두 고래의 선거 후 입장만 봐도 고유가는 2027년엔 거의 저는 108% 간다 생각해요. 90% 정도가 100%가 아니라 108%. 그런데 이래놓고 또 저유가 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쪼기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여기 상황에서 고유가로 가는 게 200%가 되는 이 고래 몇 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쉐브론, 그리고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그리고 뭐 코노코 뭐식인가? 코노코 뭐 그 원래 베네수엘라의 원유 정유 시설이 있었던 이 코노코 필립스인가 뭐신가 하는 놈, 그 고래, 얘들 베네수엘라 가서 채굴할 녀석들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2년 안에 베네수엘라에 채굴 인프라 설비를 갖춰 놓으세요. 1년 반 안에 갖춰 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1년 반 안에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은 작업은 아니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현재 희망, 입장. 그리고 얘네는 유가가 떨어지면 이익률이랑 실적이 나빠지는 민간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유가를 원할 수 없어 고유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가가 아니라 지금 저유가라 가지고 지금 사실 얘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트럼프가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유가 원유 기업들한테 좀 재미를 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유가를 자꾸 떨어뜨리니까 지금 뿔이 나 있어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 셋 다. 이 셋 말고도 다른 발레리 에너지라든가 뭐 거대 기업들이 많지만 발레리 에너지, 발레로 에너지, 그리고 기타 등등 많아요, 이 고래들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 기업들이 트럼프가 이 기업들한테 1년 반 안에 베네수엘라 지금 망가진 인프라를 재건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면, 빨리 하면 정말 빨리 하면 2년 안에 하겠지. 2028년 정도까지 완공을 하겠죠. 근데 그까지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보조금이나 줄까요? 지들 돈으로 이 베네수엘라의 인프라를 재건해야 돼.
베네수엘라의 인프라를 재건해야 돼. 그러면 이 물론 얘네들은 고래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지만 제가 진짜 조금 작거나 영세한 에너지 기업들은 저거 하다 베네수엘라 인프라 재건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진짜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유가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인프라만 깔다가 한 이게 3, 4년 걸리면 진짜 망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진 않겠죠. 뭐 3, 4년 걸려도 이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버텨낼 거고 진짜 지금 트럼프랑 뭐 말이 오간대로 1년 반에 하거나 뭐 늦어도 2년 안에 베네수엘라의 채굴 인프라를 좀 만들어 놓는다면은 베네수엘라 오일을 뽑아서 쓸 수도 있겠지. 중국한테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던 세일, 에이씨, 할인해서 가던 오일 값이 정상화가 됐어. 그럼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안 그래도 지금 얘들은 지금부터 1년 반 1년 반에서 2년 사이엔 돈을 엄청 쓸 거거든요. 이 인프라 재건 때문에 마음이 급해.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이 지금 선거 전까지는 저유가로 천천히 갑시다 하는 트럼프랑은 다르게 고고유가 100달러 넘어야 돼요. 안 그럼 우리 지금 수직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희망사항이 입장이 될 거예요. 희망사항. 그러면은 선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뜻하는 대로 공화당 정치인들을 많이 상원 하원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란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쇼부를 봐서 중국에 오일을 싸게 안 넘기면은 중국 러시아 에너지 동맹 손절만 시키면은 선거 후에는 진짜 고유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얘들 갈 거예요. 얘들은 최대한 유가를 올려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인프라 건설에 지금 돈을 많이 썼을 거거든요. 그때쯤은.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손실이 난 걸 좀 회복을 하고 뭐 공짜 점심이 아니잖아요. 사실 베네수엘라 오일을 먹는다는 자체가 인프라 재건한다고 쓴 돈 회복하는 거랑 그간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저유가 때문에 돈 못 벌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우리 수익 올릴 거야. 그리고 진짜 돈 많이 썼는데 재무 상태 개선할 거예요. 그래서 고유가 시즌을 만들 판을 그릴 수도 있어요. 얘들이 진짜 감산을 해가지고 우리 시추 안 해요. 하루에 원래 하던 거 절반만 할 거예요. 이렇게 베네수엘라 인프라 건설한다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트럼프한테 개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도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너희들 그렇게 급하구나.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오일이 안 들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으니까 유가를 올려버리자. 그럼 중국은 에너지 대란에 처할 것이다 해서 트럼프는 중국을 타도하고 빈살만은 그 고유가를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고유가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을 깨부신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평생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대 재임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무너뜨린 최고의 대통령이란 영예를 노릴 것이고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빈살만은 고유가 하면은 네옴시티, 대체에너지, 국가 인프라 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돈이 생기고 그리고
쉐보론, 엑스멜, 코노콘, 여긴 발레로 에너지까지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베네수엘라 인프라 새로 재건하고 한다고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그 모가지만큼 애쓴 목만큼 수익을 챙겨가려 하겠죠. 그동안 회사 돈 많이 썼으니까 재무 상태도 개선하고. 그러면 얘들이 최고의 수혜주가 될 것인가? 쉐보론, 엑슨모빌, 코노코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수혜를 많이 보겠지만 그간 베네수엘라를 개발한다고 재건한다고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한다고 피도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받아간 일한 만큼 에너지를 먹는 거야. 최고의 수혜주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 최고의 수혜주는 누가 될 것인가? 최고의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미국의 제가 샀던 기업 두 가지가 옥시덴탈 OXY 옥시덴탈이랑 NOG EPM은 사지 않았어요. 이건 좀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좀 영세해서 진짜 조금 저유가가 더 길어지면 진짜 기업이 좀 아작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본 부채 비율도 너무 점점 높아지고 해서 기분이 좀 찜찜해서 안 샀습니다. 물론 얘가 바로 내일 고유가 간 다음 강하게 터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옥시덴탈 잡설은 뒤로 하고, 옥시덴탈이랑 에너지 둘 다 미국 북아메리카 미국 대륙 안에 있는 가스전과 셰일 오일전과 오일 뭐라 해야 되지? 셰일 가스전과 오일전을 주로 채굴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베네수엘라를 뭐 재건하러 가자 이런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나 그런 그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냥 일단 가만히 있는 거야. 지들 돈을 안 쓰고. 그런데 우리의 친구 쉐브론 그리고 엑슨 발레로, 코노코, 얘들이 베네수엘라를 막 거기 인프라를 다 때려 박아놓고 이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가를 올려야겠다 하네. 와, 그걸 빈살만이랑 지금 트럼프도 떼놓고 유가 올려서 돈 번다는 걸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고 동의를 해주네. 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두 놈은 인프라 개발 혹은 오일 채굴량을 고유가가 가면 다시 좀 채굴량을 늘리기 위해 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뭐 대단한 설비를 딱히 뭐 신규로 대량 사오거나 이 개꾸진 베네수엘라 인프라를 뭐 바꾸기 위해서 피땀 흘려 번 돈들을 다 쓰고 어디 대출해오고 뭐 그렇게 빚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금 55에서 60달러까지 머물러 있는 WTI 서부 텍사스유 인덱스가 이 트럼프와 빈살만의 동의하에 쉐브론과 엑슨모빌과 발레로 에너지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 이 친구들이 $100 이상으로 넘겨버렸다. 지들 베네수엘라 개발하고 나서 그 다음 일한 만큼 돈을 더 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얘들은 아무것도 설비 투자 같은 걸 크게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기존 팔던 거를
팔던 오일 두 배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기업이 가장 수혜가 크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땐 뭐 한 3년 안에 이뤄질 일 같고, 그래서 저는 OXY랑 에너지 이 두 녀석은 조금 오래 잡고 있어 볼라 합니다. 지금 옥시덴탈은 제가 1000주 모았고, 에너지는 1777주 모았는데 조금 눈치 봐가면서 1800주까지 모을지 아니면 2000주까지 그냥 지금 조금 올랐지만 눈 딱 감고 모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에너지를 팔고 넷플릭스를 교체 매매를 하셨다는 고영님의 댓글에 좀 충격을 받고 제가 나름 조금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매매를 빨리 하실까? 어, 조금 염려가 돼서 어젯밤에 좀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아무튼 옥시덴탈이랑 에너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1, 2년 사이에 크게 올라줄 수 있을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팔고 일단 쥐고 있을 거예요. 옥시는 확실히 1000주 쥐고 있고 에너지는 2000주 모을지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 전 이제 600명 넘었는데 그간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립니다만, 제가 구독자님들 다 아이디는 얼굴은 모르지만 아이디는 다 알아요. 뭐 특히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로스트님, 고영민님도 있는데 고영님도 있네. 그리고 여기는 지옥님. 옛날부터 좀 많이 해서, 그리고 다 아이디에 몇 개, 전 댓글 다시는 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근데 폴 리도 있는데, 폴 리라는 분도 계시고, 폴팍, 그 20살 정도 되던 폴팍 구독자가 군대를 갔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다른 채널로 다른 저처럼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채널 말고 다른 채널로 간지 잘 안 보이네요. 뭐 근데 다들 저랑 인연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인연을 거쳐가신 분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가끔 한 명 악플단 이상한 놈 한 명 있던데, 뭐 걔도 뭐 저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뭐 자기 수익률을 보여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뭐 하고 이상한 놈이었지만, 뭐 그래서 저는 하도 이상해. 근데 정체는 뻔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정보 주겠다고 뭐 어디 멤버십 가입해라 하겠지.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사실 좀 말을 들어줄 가치는 없지만, 뭐 어떻게든 저랑 스쳐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애도 그냥 그렇게 뭐 지 하는 일은 얼마 받고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람 모으고 하는 거 리딩방 만들려고 그런 일이라도 뭐 그냥 그래. 너무 여러 사람한테 패기치지 말고 적당히 벌어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전 넘어가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 댓글 쓰시는 거 그냥 좀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될까 하는 거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평택 도비 채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구독자 1000명까지는 갔으면 좋겠고, 그 이상은 넘어가면 제가 다들 댓글을 달아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저희 채널은 구독자 1000명이 제일 적당한가 싶기도 해요. 네. 아무튼 이 유가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켰고요. 지금 거의 30분 다 돼가네요, 방송한 지. 지루하고 긴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 지울게요. 그리고 다들 이번 주말 춥네요. 네, 지난주가 좀 쌀쌀하다 생각했는데 주말 되게 바람 많이 불어서 추운데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길 수 있는
이 26년 겨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새해는 다 더 부자 되는 거 아시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학습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빠이.